아니 그 변호사님 경우는 어떠세요? 좀 만약에 네. 뭐 특별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사과를 좀 먼저 하는 네, 시는 무조건요. 편이신가요? 네. 네. 특별히 제가 잘못했다는 게 확실하고 네. 또 그분이 언짢아 하는 게 안다면 네. 일단은 먼저 사과를 합니다. 또 저의 그분은 또 집에 또 한 명 있어요. 아. 아내분하고 이렇게 네. 좀 지시는 편이죠. 지죠. 100% 지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눈물을 잘 흘려요. 아, 누가 변호사님이요? 아니요, 저는 네. 피도 우리 지금 눈물도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네, 그래서 눈물 흘리면 네.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무조건 잘못했다. 무릎을 꿇고 아하. 사과를 하고 네. 그게 끝나잖아요. 눈물이 네. 그치면 네.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당신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랑은 네. 결혼한 지 14, 15년 됐는데 네.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크게 싸운 적이. 그러니까 크게 싸운 거는 1시간 이내에 다 풀려요. 2시간. 그 눈물이 그치면 풀려요. 그럴 때 네. 둘이 맞는 거죠. 그게. 네네. 손바닥이 마주칠 수가 없는 게 한쪽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사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사과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두 갈식으로 먼저 일단 무릎부터 아유, 먼저 꿇고 그렇죠. 네, 내가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도 얘기해 하려면 놓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뭐 주저 하면서 뭐 극적극적거리면서 네. 니도 잘못했고 내도 잘못했는데 우리가 다 잘못했는데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협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냥 좀 이런 분들 있잖아요. 흐지부지 안 돼요. 넘어가는 경우 또 혹은 뭐 굳이 뭐 들춰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사과에도 정말 우리 변호사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 사과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그렇죠.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잘못했다 싶으면 네. 저는 당장 사과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사과 어렵지 않거든요. 네. 아유 나 그거 잘못했습니다. 나 네. 그거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뭐 미안하다 걔가 무슨 뭐 돈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그 사람이 나를 뭐 때립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더 무한해질 수 네. 있거든요. 저는 그걸 빨리 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전 너무 사과를 잘해서 네.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무조건 내가 먼저 방송 중에도 사과를 예. 많이 해서 네. 어느 날 그 뉴스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앵커가 네. 약간 그냥 핀잔을 주더라고요. 네. 아니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될 뻔했어요. 방송에서 사과할 필요가 없는데 아, 네. 사과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이 사과를 하는데도 사실 이제 심리학에서도 이제 6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죠? 예. 그 이제 먼저 책임에 대한 인정을 한다. 예,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아까 우리 빙고. 변호사님처럼 네, 맞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보상 또는 보완책을 제시한다. 보완책.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그렇습니다. 뭘 해주겠다. 예, 그런 경우죠. 뭐 이제 뭐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까지 제가 신경 써서 보상을 드리겠다. 지배의 경우에는 사실 가정에서는 뭐 이렇게 뭐 늦게 들어가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안 늙겠다. 이렇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 보상이 왜 중요하냐면 네. 잘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감정에 이렇게 그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네. 울고 있단 말이에요. 제 안에. 울고 있을 때 네. 그 돈이 크면 클수록 그 울음은 빨리 그칩니다. 돈을 빨리 주고 울음을 그치게 한 다음에 공감이 확 되네요. 돈 주잖아요. 사과도 그런 사과가 없습니다. 네. 그건 확실한 공저 사과예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네. 용서가 빨리 된다. 네. 오히려 사랑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요소는 저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후회 표시를 하는 거죠. 후회 표시요. 예, 네.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것도 네. 필요해요. 너무 사과하면 잘못했으면 이거 아니고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네.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잘못됐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잘못됐다니까 그 사람이 감정이 좀 풀릴 거 아닙니까? 네. 그때쯤은 약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잘못되는 건 없어요. 51대 49가 많거든요.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를 하는 과정이라면 네. 일단 사과를 해놓고
왜 지각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교통이 어땠고 사고가 났고 네. 뭐 경부고속도로 이번에 어떻게 됐고 네.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네.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을 더 확보하는 그렇죠.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6번째가요. 재발 방지를 이제 약속하는 거죠.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네,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대 재발 방지. 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계속 마주쳐야 할 사람이라면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관계를 잘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32살 작은 건설회사에서 주말도 없이 근무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퇴근 시간도 빨라야 저녁 8시, 보통 10시까지 일하기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수당도 없어요. 연봉은 3천이 채 되질 않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이 좀 수줍고 싫은 소리를 못하고 거절도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봉 협상할 때 분명히 올려달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알지? 고생 많은 거 알아. 근데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때 가서 제가 섭섭치 않게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좀 기다려봐. 이렇게 그냥 동결로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사실 사장님이 능청맞은 성격에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넘어간 뒤 1년이 지나 드디어 또 연봉 협상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또 작년처럼 휘말리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제 손 안 거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회계 업무, 사무 업무 전부 다 모두 다 하나하나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도 제 목소리 하나 못 내는 제가 너무 한심한데 어떻게 하면 연봉 협상에서 얼굴 붉히지 않고 제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작년 연봉 협상에 실패하시고 네. 올해 꼭 성공하고 싶다라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요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요런 경우 참 쉽지 않죠? 요거는 예.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딴 거는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라 말 못하지만 네. 이건 권리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본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네. 뒷담화 하세요. 네. 아니 직원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혼자 못할 것 같아요. 뭐고 내가 지금 아니 그 내 정도 받아야 없으면 얘 되는데. 돌아가나 돼? 응? 내 그만둬볼까? 삼촌이 뭐고 장난치나? 그 얘기를 좀 네. 사장님 귀에 더 가게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예, 아니 저도 이제 변호사님 생각에 이제 동의하는 것이 네. 이건 이제 권리에 대한 권리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스를 끌어내는 거 이게 좀 네. 쉽지만은 않으신데 특별히 이제 내가 이런 경우 뭐 이제 연봉 협상의 경우 말고도 네, 이제 네. 예스를 받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스를 받는 경우 쉽지 네. 않아요. 변호사라도 뭐 의뢰인도 설득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예스를 받는 경우 중에 가장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최악을 많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오, 최악을 먼저 말하라. 부정적인 얘기. 네. 그래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네. 혹시 의사나 변호사들 만나러 간 분들 많을 거예요. 네네. 의사로 만나러 가면 네. 항상 잘못되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술 맞습니다. 결과. 예. 확률은 10만 분의 1인데 네네네. 그 얘기도 하고요. 변호사들도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은 최악의 경우 딱 봐도 벌금이 가능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실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구속될 수 있다. 구속될 수 있다 얘기를 네. 하면 그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합니다. 하다가 약간의 논거를 갖고 와가지고 긍정적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만 잘 컨트롤하고 한다면 네. 극복이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면 그때 눈빛이 땡그레지면서 빛이 나요. 눈빛이. 그러면서 그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예스를 끌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오. 이거는 뭐 제 경험이긴 한데 아하. 이거 다른 것도 뭐 변호사 네. 업무 아니라도 네. 어떤 사람이 너무 이걸 싫어하고 얘기를 노를 할 것 같으면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먼저 해면서- 꺼내라. 예, 안 좋은 꺼내서 얘기를. 그래서 좋은 얘기를 조금 더 꺼내면 그래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니 저희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랭거의 실험 대화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건데요. 뭐 연봉을 올려주시기를 이제 요청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예를 들면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애가 있는 거예요. 엄마 장난감
사줘.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엄마 장난감 사줘. 왜냐하면 나한테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 나 이거 지금 이 장난감 쓰면 머리 겁나 좋아지거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을 붙이면서. 그래서 네. 연봉의 경우는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건 권리의 경우이기 권리죠. 때문에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또 우리 대안책으로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앞에서 바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는 뒷담이라도 해라. 이거 뒷담화는 해도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예. 권리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뭐 랭거의 실험 대화법으로 예. 사장님 저 이제 연봉 좀 올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지난해보다 뭐 제가 지금 오면서 뭐 매출도 좀 올랐고 뭐 거래처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네요, 그게. 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살면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남에게 무언가를 이제 요청하고 예스를 끌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 변호사님 경우는 어떠세요? 아까 이제 뭐 예스를 네. 끌어내는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변호사 업무 중에 하나를 네. 말한 거고 예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구차하게 다른 방법이 또 설명하는 있을까요? 것도 네. 좀 그렇긴 해요. 네. 지금 저 랭거 뭐 좀 랭거 뭐 왜냐하면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예.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긴 네네. 해요. 그러니까 딱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고 네. 아니, 내가 원하는 것들 얘기를 하고 네. 왜냐하면 비코즈를 네. 길게 하지 않는데 오. 확실한 거를 얘기하면 예스를 끌어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네. 제가 쓰는 방법이긴 한데 네네. 되게 비굴하게 구는 방법도 있어요. 비굴한. 좀 해줘요. 아니 이거는 연봉 협상 말고 네네. 그냥 네.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네. 그러니까 떼쓰는 네. 떼쓰는 것처럼. 뭐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카레를 제가 잘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카레 네. 안 좋아하면 네. 아내가 카레를 좀 뭐 하려고 그러면 네. 계속 때를 쓰면 안 해주거든요. 이게 또 예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너무 비호감은 아니지만 네. 해줘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싫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뭐 좀 좋은 방법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정말 아니 이제 권리 부분 부부간에서는 아니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또 것 친구 같아요. 간에도 가능해요. 아, 네. 친구 친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뭐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거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죠. 노래하는 있습니다. 거 싫어하는 싫어하는 분 분인데 있죠. 꼭 노래방 가려는 또 사람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서 막 싸우지 말고 네. 난 너무 싫어. 네. 이렇게 좋게. 네. 그럼 오케이 딴 데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뭐 랭거의 법칙대로 네. 내가 노래방에 가기 싫은 이유는 나는 음치야, 나는 박치야, 뭐 이것도 방법이지만 네. 조금 그 권리 부분이 아닌 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는 약간의 네. 주장을 애교를. 하되 애교를 섞어서 지속적으로 네.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네, 애교를 믹스해보라. 이렇게 네, 우리 또 생각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그 혹시 변호사님 권위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예, 이게 요런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제 말이 맞잖아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변호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 주셨죠.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리는 거. 우리가 자주 쓰죠. 예. 판례가 이렇다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이렇다는 예. 권위의 법칙을 끌어 쓰는 방법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죠. 뭐 네. 이게 뭔가 이게 또 어떤 이슈가 되는 네. 기사들 얘기할 때 또 통계청의 뭐 그렇죠. 통계에 통계에 따르면이라든지 따르면, 네. 어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뭐죠? 이게 긍정의 틀로 유인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혹시 그 우리 변호사님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저녁에 4개 이게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줬더니 원숭이가 반발을 그렇죠. 이게 뭐냐 우리 왜 그 아침에 네. 원숭이들. 네. 아, 우리 성대모사마저 또 너무 죄송합니다. 잘하시는 우리 네. 변호사님. 근데 이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줬더니 끄덕끄덕.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좋아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삼모사인데요. 네. 이제 미국의 렌터카 업체에 그 이제 에이비스라는 렌터카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걸었었던 슬로건이 우리는 2등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 이 광고로 정말 광고 시장을 확 다 뒤엎었었던 프레임을 사례가 만든 있거든요. 거네요. 열심히 그렇죠? 한다는 프레임. 열심히 한다라는 네.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을 만든 거죠. 1등은 뭐 네. 대충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네네. 광고 참 좋네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매출을 올렸다라는 네. 그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뭐 부디 이번만큼은 꼭 잘 설득하셔서 연봉 협상 성공. 필요하다면 뒷담화 하세요. 예,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살 모태 솔로 남자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주위에서 배우 박보검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만큼 꽤 잘생긴 편입니다. 현재 직업도 연봉이나 모든 면에서 크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고민인 게 제가 이성에게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라 그런가 다가오는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지 저도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저도 이제 그만 모쏠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성한테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네. 이거는요. 네.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아니 지금 낸들 알겠습니까? 이성한테. 아니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은 이제 첫사랑과 성공을 하셔가지고 네, 또 제가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될지는 들을 모르겠습니다만. 건데 저는 뭐 거짓말을 하죠. 네. 아니 첫사랑이라서 뭐 네. 이게 첫사랑, 짝사랑도 있겠지만 네. 첫 번째 사귀었던 네. 여성입니다. 오. 저를 첫 번째로 좋아해 주는 여성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사랑에 성공을 하신 케이스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변호사님 이 경우에 이제 모태 솔로이신데 예. 그래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결혼은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네, 결혼에 제가 성공한 네 우리 변호사님으로 오늘 이 방송하면서 딱 네. 막히네요. 앞에는 참 이런 뭐 취직, 뭐 연봉 이런 네. 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확실한 조언을 줄 수 있었는데 이성에게 어필 이거는 네.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착각 아닌가? 네. 박보검? 박보검 맞는가? 저도 맞나? 이게 살짝 박보검 이게 담기 어렵거든요. 이거 네네. 착각하고 있는 거 아이가? 아니 이게 살짝 박보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막 100m 박보검 이럴 수도 에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가요? 본인께서 이게 자칭 아니신가 예,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 변호사님 이제 너무 완벽한 남자는 좀 인기가 없다 이런 말이 이분은 아마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의외로 네. 제 친구들 중에도 네. 되게 잘생기고 네. 되게 피 하나 눈물 하나 안 날 것 같은 남자들은 음. 여성들한테 다가가지를 또 못하다. 여성들이 잘 다가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분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하네요. 네. 네. 아니 허점이 좀 매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허당 매력이 허당. 예, 이렇게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나 혼자 산다라는 MBC 그 예능 프로에서 정말 잘생긴 외모에 훤칠한 키를 네. 이제 소유한 모든 게 정말 완벽할 것 같은 그 성훈 성훈 씨. 씨라는 예. 그분 좀 세상 잘생기셨더라고요. 짜증나요. 예. 정말 이게 사람 비주얼인가 네. 예, 싶은데 잘생겼어요.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만찢남 네. 만화를 이제 찍고 나온 남자라고 만찢남. 맞습니다. 예. 불리는 이제 성우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조금은 좀 허술하지만 네. 가식제로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셨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런 표현도 이게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조용히 살짝 스리슬쩍 이제 다녀오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매력 포인트.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너무 완벽한 이미지보다는 네. 아마 이런 것도 있었지 않을까요? 네. 이성이 네. 이 남성을 내가 감으로써 네. 필요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너무 본인이 박보검이니까 완벽하고 성훈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빈틈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도 철인 3종 경기 시작하면서 봤어요. 시작부터 정말 예사롭지 않은 허당미를 발산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보안 프로그램을 뭐 설치하시고 또 그다음에 또 뭐 계좌 이체하시고 사진 등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시행착오들을 네. 겪으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호감호감이더라고요. 진짜 같아서 정말 진짜 같더라고요.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네. 호감적인 네. 이미지입니다. 네, 아니 저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뭐 이성을 사로잡는 이런 조언에 대해서는 내가 조언을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네. 저는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비슷한 경우 같거든요. 호감 사례 같아요. 이게 박 변호사님 이제 직업이 변호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구 사투리에 정말 이제 동그랗고 귀여운 외모에 정말 동네에 약간 동그리 귀여운 오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정말 그 방송에서도 방송 수도꼭지로 불리면서 여기저기 라디오든 TV든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하시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성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경우에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 이제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네. 따로 있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이 결혼하기 아주 적합한 맞춤형 남자. 세상 바람 안 필 것 같고. 제가 봐서 사위 삼고 싶은. 아, 네, 그렇죠. 우리 좀 제가 장모님이 완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남자. 나이 드신 분들 좀 어르신들이 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아,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너무 잘 나가는 너무 완벽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이제 S대를 나오고 뭐 현재 뭐 지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높고 뭐 승진도 빨리 할 예정입니다. 뭐 저와 사귀어 주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이게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게 심리학에서 있거든요. 뭐죠? 혹시 예. 들어보셨어요, 우리 변호사님?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네. 이런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여러 여성들에게 제가 최근에 대시를 받고 있다. 문자도 오고 SNS도 이제 연락이 온다. 아.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사귀고 싶습니다. 야, 이거 괜찮네. 예.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를 이제 호감 상대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자기 입으로 좀 자기 자랑을 쏟아내는 사람은 사실 좀 비호감이죠. 비호감이잖아요. 네. 예. 이제 남녀 불문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대시를 하고 있다. 약간 근데 이런 요새 느낌으로. SNS는 또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네. SNS에서 자기 막 그런 뭐 잘 나가는 모습을 네네. 너무 막 찍어서 보내면 네. 너무 좀 가식이다 보는 것도 있고 잘 적절하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적절하게 아마 미끼 삼아 툭 한번 미끼 삼아 툭 던져놓으면 던져보면 어떨까? 확 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도 그냥 구경만 하고 가고 제가 손님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면 제 딴에는 정말 친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뭔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깎아주겠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뭐가 문제일까요? 매상이 안 오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손님에게 어떻게 해야 매상이 오를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손님에게 이제 매상을 올리는 이런 그 궁금증을.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주셨는데요. 그래요. 제가 만약에 가게에 가면 네. 저는 뭐 이렇게 구매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빨리 사고 나오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또 네. 필요한 곳만 들어가요. 저는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네. 저 아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 네. 아내는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곳을 다 들려본 후에 또 글로 돌아가요. 나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아니 좀 쇼핑 같이 하시는 편이세요, 우리 변호사님? 하면 어떠세요? 저는 그 피곤해하고 못 삽니다. 그리고 아내가 너무 옆에서 제가 예. 짜증 부리는 거 아니까 네네. 앉아 있으라고 어디 놔두고 혼자 다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두꺼운 그 돈 봉투를 약간 투척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봉투로 투척해 주시는 그렇죠. 경우가 아니면 이제 카드를 그렇죠. 슬쩍 주면서 당신 갖고 싶은 거 다 사라 뭐 사라.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 따라와줘도 안 따라와줘도 행복하죠?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게에 이제 어떤 구매를 하러 가보면 네네. 이 두 가지 부류 같아요. 네. 오바에서 이거 좋죠, 이거 사봐요 하는 사람 어떤 주인이 있고 네네. 또 그리고 나가 들어가더라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아예 모른 척한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면 명품과 돼서 꼭 제가 들어가도 안 살 거라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지 사겠나 약간 이렇게 사람을 그냥 무시해요.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네네.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분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손님을 방치해둔 건 문제인데 제가 네. 기분 좋을 때는 제가 관심을 가졌을 때 네네.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슬쩍 다가와주는 아하. 다가오는데 너무 오버하지 않고 음. 이런 물건의 장점을 설명해주고 네. 그럴 때 좀 땡겨요. 네. 뭐 옷을 사러 간다면 그렇죠. 그 옷 참 어울리네요. 네네. 아니면 옆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네.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렇죠. 대화를 하게 되고 네. 그런 경우가 좀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 너무 잘 말씀 주셨습니다. 아니 제 경우에는 사실 네. 이제 제가 이제 GS
홈쇼핑. 이거 유명하시죠?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쇼핑 호스트 분들이 네. 이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대단하지요. 예. 이제 그분들께 이제 제가 이제 2년간 트레이닝을 이제 목소리 트레이닝도 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화법 트레이닝도 해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PD님들과 이제 MD님들께 이제 홈쇼핑에서 이제 그 특별히 꼭 써야 하는 여러 가지 심리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 법칙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건데요. 김남주 씨가 착용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남주. 네, 오.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은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이제 집단이나 계층에 약간 속한다. 약간 이런 심리가 들게 되면서 네. 내가 이 제품을 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이제 파노플리라는 효과이거든요. 파노플리. 예, 파노플리라는 효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있죠. 그 요즘 잘 나가시는 박지훈 변호사님이 잘하시는 넥타이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러면 좀 되게 호감 있게 보일 수 있겠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네, 그래서 파노플리. 특정인이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효과가 또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130만 원이었던 건데요. 바로 오늘부터 100만 원에 이거 지금 되게 쇼핑 예. 홈쇼핑 뭐 바로 나오네요. 1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높은 숫자를 먼저 얘기를 하는 후에 이제 낚아 올리는 효과. 이걸 저희가 앵커. 이렇게 앵커가 이제 닫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앵커링 효과라고 불리는 효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던 여기에 이 선글라스까지 하시면은 정말 멋지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주저없이 이제 연쇄 소비를 만드는 이제 마성의 말 이걸 저희가 디도르 효과라고 불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디도르 효과.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자켓에다가 이 선글라스를 하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 자켓도 팔고 선글라스도 파는 네. 예, 이런 이제 연쇄 소비를 만드는 디도르 효과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마 우리 변호사님도 어떠세요? 가끔 좀 홈쇼핑 좀 보시나요? 보죠. 네.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네. 집에 있는 그분이 보다 보니까 네네. 따라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네. 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네. 야 저거 뭐 저리 싸노? 네. 지금 안 된다. 빨리 해라. 네네. 막 이제 마감 임박 그거 그렇죠. 되면 전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마감 임박을 이제 불러오는 강력한 소비 욕구를 일으키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심리적 유도 저항이라는 효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런 방법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어요. 그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데요. 인스타 봤니? 요즘 그거 사려고 하면 이제 줄을 선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 왜 변호사님 그거 혹시 아세요? 그 허니버터 칩이 네. 한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안 그러고. 먹어봤냐? 판매하에 동의날 정도로. 네. 굉장히 그거 먹는 사람은 뭔가 네. 선택된 사람인 것처럼. 네네. 그래서 굳이 그 먹어본 거짓말 하고 했어요. 네네. 이거 너 먹어봤어요, 변호사님? 먹어봤지. 맛있대. 야, 왜 그래 만들었노? 이 카드인데 사실은 한참 후에 먹었습니다. 왜냐면 네. 구하기 어렵었거든요. 네네. 허니버터 칩이 원체 이제 그 인기가 높다 많다 보니까. 보니까. 예, 거기다가 뭐 이제 그 뭐 롱패딩 네네네. 같은 경우도 한때 꽤 유행을 해가지고. 작년 겨울에 참 유행했죠. 올해도 네. 유행할지 모르겠네요. 예, 뭐 키가 아주 작으신 분들도 이렇게 롱패딩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시는 제가 분들이 유행이라고. 제가 그래 입고 댕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다 입는다, 너도 나도 먹어봤다 이러면은 한번 해보고 싶은 효과. 싶은. 예, 이게 이제 네. 또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데요. 네. 이런 좀 다양한 심리 법칙들을 좀 잘 활용해 보셔서 예, 매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활용하면 네. 이분 이제 좀 괜찮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많이 파이소. 네,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생산 팀장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성과도 잘 내서 연봉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요. 막상 팀장이 되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팀원들을 생각해서 팀의 성과를 중시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은 제 생각과 달리 천차만별입니다. 혼자만의 성과에 집착하는 사람, 묻혀가고 싶어하는 사람, 보고에 대한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제가 이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주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지 성과가 날까요? 팀장은 처음이다 보니까 참 어렵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지 이제 않아요. 우리
변호사님의 저도 경우는 마찬가지죠. 네. 저도 지금 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직원들이 수장이신데요, 그죠? 수장인데. 네. 참 불만들은 많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나쁜 게 보여요. 네. 제가 볼 때마다 게임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마다 직원들은 네. 카카오톡 컴퓨터 채팅을 한다는 느낌이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팀장 하시는 분이 네. 본인의 어떤 그 성취 또 그런 위치 때문에 더 팀원들 나쁘게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잘하게 하고 싶으면 무턱대고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논거에 맞게 그리고 생각을 진짜 해가지고 다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걸 얘기하면서 마지막쯤에 잘못된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걸 비판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남들 있는 데서 하지 말고 네. 칭찬은 남들 있는 데서 하지만 네. 비판할 때는 뭐도 좋은데 이런 부분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어때? 얘기를 그렇죠. 하면 네. 좋아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는 뭐 그렇게 불만은 없는데 뭐 게임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좀 뭐 성과도 많이 내고 네. 누구 직원 실장님 성과도 많이 내는데 뭐 집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얘기하지만 하면 안 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돌려대면서 얘기를 하면 네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세요? 그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 직원분들께 좀 으쌰으쌰하는 말들을 네.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전혀 혼내거나 뭐 네. 비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으쌰으쌰하고 자율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사실은 뭐 별 할 이유가 없는데 네. 다만 마음속으로 갖고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으쌰으쌰하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물레이번 실험 효과라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의지를 일으키는 말들,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말들, 우리 팀장님 말투, 우리 팀장님 말투가 우리를 춤추게 해요. 네. 약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말들을 이제 좀 자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호선 효과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좀 어려운 용어들 많이 어려워요. 나옵니다. 예. 호선. 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지시하는 말보다 약간 사람의 눈길이 더 힘이 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보다는 네. 이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의뢰 능률이 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호선 효과? 그러면은 뭐 네. CCTV 설치를 누군가가 우리 변호사님이 지켜보고 있다. 게임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팀장님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직원들을 이제 대할 때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의 성과는 200%가 되었다.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이제 자신을 좀 의식하고 책임감으로 좀 무장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조직의 그 조직이 커질수록 이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조직이 이제 전체 단위로 불리기 때문에 그런데 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제 뭔가 요거는 요렇게 해야 돼,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일의 능률이 올랐다라는 일종의 이런 실험 결과 내용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갈등을 없애고 단합력을 높이는 뭐 한마디. 그래서 뭐 우리 우리 회사는 뭐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아하. 지금은 다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뭐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단합할 수 있는 구호 같은 거. 네. 여러 가지가 뭐 어떠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뭐 이제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좀 단합할 수 있는 알코홀. 네. 술입니다. 술인데 이제 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런 경우는 또 음료로 최대한 또 맞춰서. 함께 또 즐거운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하는 때가 제일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네. 뭐 가장 으쌰으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네. 자, 예, 오늘 우리 변호사님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네.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제 얘기도 좀 하면서 정리도 되고 네. 더 중요한 건 많은 심리적 효과, 네. 대화 기법을 저도 배워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우리 사연자분들 또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청취자분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좀 살아본 언니 오빠잖아요. 예. 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고민 많은 청춘 남녀들에게 우리 변호사님께서 힘나는 말씀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말씀하면 그런데 잘 살자. 이게 뭐냐면 네. 저희 고등학교
학교 교훈이에요. 아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올바르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잘 살자. 네. 잘 사는 게 필요하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네. 잘 사는 것 중에 하나다. 잘 살세요. 네, 아유 저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 카톡 대문에서 잘 살자 이렇게 대문에 문구로 보셨어요?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네. 학교 교훈이에요. 저희 학교에. 네, 좋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한 번 우리 입을 통해 나가버린 말은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겠죠. 우리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행복하게도 할 수 있지만 상처 주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법이니까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행복한 대화, 상대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대화한다면 내 마음도 지키고 상대의 마음도 지키면서 말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그 노력 게을리하지 말고 웃으면서 할 말도 다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좀 살아본 언니 오빠의 인생 참견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